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로 결정되는 상품 소비량과 노동 공급량. 야, 이거 얼마나 전문적으로 느껴지니? 부담이 돼. 제목부터 부담이 됩니다. 내용을 보시면 1문단은 쉬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품의 수요 곡선, 그 다음에 공급 곡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나 이거 처음 들어보는데 쉽다고 하네. 조금 이따 간략하게 다룰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이 문단은 자, 한 상품의 가격이 변할 때 소비자의 구매량이 어떻게 변하냐. 그러니까 한 소비자의 수요량이 어떻게 변하냐에 대한 거를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로 설명하는 단락이야. 이게 이 문단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3문단은 그럼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냐? 그거를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락에서는 이제 정상제하고 열등제, 정상제와 열등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는데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여기서 끝나도 야, 뭐 경제지문 하나다. 이 정도로 생각될 양인데 노동 공급량에 대해서 또 무차별 곡선하고 예산선으로 또 설명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분량이 적은 게 아닙니다. 수능에서 이 지문 만나면 어떻게 할 거야? 이거를 처음 봤는데도 다 맞힌 애들이 예비고일 중에도 있습니다. 한 명이 아니에요. 몇 명 돼요. 야, 어떻게 다 맞췄냐? 시간을 20분 줬거든. 20분 정도에 풀면 어차피 답은 여기 다 있어. 지문의 정보량이 많고 난이도가 높을수록 문제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런 문제는 조금 까다롭게 느껴질 수도 있어. 하지만 이게 복잡해 보이는 문제일수록 답은 되게 단순한 데 있어요. 수능에선 그렇게 하거든. 내 카메라가 너무 큰데? 줄이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관건은 뭐냐? 정해진 시간 안에 이거를 다 풀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면서 맞힐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듣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이 문제가 어렵지 않게 느껴진 학생은 여기서 얻을 게 없냐? 그게 아닙니다. 이 설명을 잘 들으면서 머릿속에 남겨야 돼. 그래야 나중에 10분, 12분 이 안쪽의 시간에서 이거를 다 풀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 설명은 개념 설명으로 갈게요. 자료를 준비했어, 선생님이. 이 자료로 개념 설명을 할 거야. 지문 설명보다는. 어차피 그게 그거지만요. 자, 1문단의 내용. 아까 여기라고 그랬죠? 뭐 수요 곡선, 공급 곡선에 대한 내용들. 여기 이 내용입니다. 수요 곡선은 가격이 오르면 구매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음의 기울기를 갖는 반면 공급 곡선은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양의 기울기를 갖는다. 뭐 간단한 내용이죠. 여기 보시면 자, 왼쪽에 있는 건 수요 곡선이에요, 공급 곡선이에요? 수요 곡선이죠. 가격이 이 가격을 봐봐. 이 높은 가격. 높은 가격에서 이 가격에 살 사람은 별로 없어. 그래서 수요가 이래. 근데 요 정도 가격에서는 살 사람이 늘어. 그러니까 수량이 늘죠. 가격이 더 내려가면 수량이 늘지. 더 늘지. 이렇게 반비례를 합니다. 요게 수요 곡선이죠. 수요. 자, 수요 곡선은 이렇게 되고요. 새우깡이 3,000원이어봐. 그 사 먹을 사람 누가 있어? 있긴 있지. 얼마 안 되지만. 이렇게 되는 거죠. 반대로 공급 곡선은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팔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져요. 가격이 요 가격일 때는 나는 저만큼 받아서는 남길 수가 없어. 그래서 이 가격에 팔 수 있는 사람은 얼마 안 되는데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면 이 높은 가격에서는 많이 남잖아. 그러니까 너도 나도 경쟁에 뛰어드는 거죠. 그래서 판매량이 이렇게 늘어나. 수요 곡선하고 공급 곡선이 자, 이렇게 반대로 나타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쉬운 내용이니까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었어. 처음 보는 사람이 있을까봐 얘기를 했고요. 자, 다음 이문단. 자, 이문단의 질문은 이겁니다.
한 상품의 가격이 변할 때 그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량이 어떻게 변할까? 이거를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로 설명을 합니다. 소득 효과가 뭐냐면 소득 효과의 개념은 여기 있어요. 한 상품의 가격이 변할 때 동일한 예산으로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이 변화하는 거. 이렇게 와닿나 이 설명이? 처음 보면은 뭔 소리야 할 것 같은 그런 설명이야. 이렇게 느낄 것 같아. 대체 효과는 한 상품의 가격이 변할 때 그 상품과 다른 상품과의 상대 가격이 변화하기 때문에 제품별 소비량의 변화가 나타나는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이는 소득 효과에서는 뭘 강조했어? 예산을 얘기했죠? 소득 효과에선 예산을 얘기를 했고, 대체 효과에서는 뭘 얘기해? 다른 상품 얘기하죠? 대체 효과는 다른 상품을 얘기합니다. 다른 상품과의 관계예요. 이걸 정리해보면 여기 있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봤어요. 콜라하고 사이다. 콜라, 사이다. 뭐 거의 콜라 아니면 사이다 마시죠, 우리가. 탄산음료, 고기 먹을 때. 고기 먹을 때 콜라 아니면 사이다잖아. 근데 대체 효과는 이 대체라는 말에 집중해봐. 대체. 콜라를 사러 갔더니, 자, 학원 마치고 집에 갔는데 엄마가 전화 온 거야. 집에 삼겹살 구워놨으니까 너 저기 콜라나 사이다 없으면 삼겹살 많이 못 먹잖아. 마트에 들려서 좀 사와. 그랬어. 그래갖고 신나가지고 마트에 갔어요. 그랬더니 콜라를 한 병을 1.25리터, 1.25리터 얼마 정도냐? 한 2,000원 생각했었는데 2,000원, 콜라 2,000원, 뭐 사이다 1,950원 이렇게 비슷하단 말이야 원래. 비슷했는데 콜라 가격이 왜 때문인지 무슨 이유인지 오른 거야. 콜라 가격이 올랐어요. 그러면 사이다는 그대로 1,500원이고 아니 2,000원이고 콜라가 3,000원으로 올랐으면 그 전에 콜라와 사이다가 나한테 동일한 효용이 뭐지? 만족감이죠. 동일한 만족감을 줬다면 값이 오른 콜라를 마실 필요가 없잖아, 굳이. 그죠? 그럼 내 마음에 콜라를 사려고 했던 그 마음은 사이다로 대체되죠. 그래서 콜라 가격이 오르면 사이다의 구입량이 늘고 콜라의 구입량은 하락한다. 요게 대체 효과입니다. 콜라의 가격이 오르면 콜라의 구입량이 떨어지는 것. 왜 화살표가 지워졌어? 화살표가 안 보여. 콜라 가격이 오르면 콜라 구입량이 떨어지는 것. 요게 대체 효과다. 뭐 때문에 이렇게 떨어진 거야? 사이다로 대체돼서. 안 어렵죠? 가격이 오르면 구입량은 떨어져요. 이거는 아까 수요 곡선에서 봤잖아. 그냥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한 거야. 이유가 대체됐기 때문이다. 뭘로? 사이다로. 단순하죠? 자, 그럼 소득 효과는 뭐냐? 콜라 가격이 올랐어. 이게 나의 소득하고 관련된 거. 내 주머니에 지금 10,000원 있단 말이야. 콜라가 2,000원이어서 5병 살 수 있잖아, 원래. 5병까지 우리 안 사지만. 10,000원 있으면 콜라를 5병 살 수 있단 말이지. 5통이라고 해야 되나? 페트니까? 아무튼 5병이라고 할게요. 콜라 가격이 3,000원으로 올랐어. 그러면 이제 3통밖에 못 사잖아. 그죠? 그럼 내 소득이 어떻게 된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어떻게 된 거야? 준상이 안녕. 그렇지. 준상아, 저 병찬이도 곧 들어오냐? 자, 소득이 어떻게 된 거야? 콜라 가격이 오름으로써 내 돈이 줄어든 것 같은 효과. 실질적으로 나는 내 주머니에는 현실 속에서 10,000원을 갖고 있지만 이 돈으로 살 수 있는 콜라의 수량이 줄어들잖아. 그러니까 실질 소득이 감소한 거고요. 콜라 구입량이 그래서 떨어진다는 거지. 오케이? 콜라 가격이 올라서 콜라 구입량이 떨어진 건 대체 효과랑 같은데 그 이유는 다르다는 거죠. 대체 효과는 사이다로 대체됐기 때문이고 소득 효과는 내 실질 소득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모두가 영향을 미쳐서 콜라 가격이 오르면 콜라의 구입량이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콜라 가격이 떨어지면 콜라의 구입량은 늘겠죠. 소득 효과, 대체 효과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소득 효과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체 효과는 경쟁 상대 생각하면 돼.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를
설명을 했고요. 제품 가격이 오를 때 구입량이 떨어지는 이유, 아니면 반대로 되는 이유.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두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만 설명하고 끝나면 참 좋은데 이걸 또 뭐 이런 그래프 만들어가지고 또 설명을 하고 있어. 여기 보면 요 내용이에요, 여기.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을 통해서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를 설명한 거야. 근데 텍스트로 쭉쭉쭉 설명하는데 이거 읽어도 우리 똘똘한 여기 계신 친구들은 학생들은 이해를 하겠지만 우리 머릿속에 뭔가 딱 저장이 돼 있어야 나중에 이 소득 이런 거 진짜 많이 나오거든 모의고사에. 이런 게 나왔을 때 더 빨리 풀 거 아니야. 그치? 풀긴 풀지만 오래 걸려요, 지금은. 근데 빨리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그래프로 봅니다. 자, 먼저 무차별 곡선이에요. 무차별 곡선. 무차별 곡선하고 예산선인데 이 왼쪽에 있는 게 무차별 곡선이야. 이 영어를 번역한 거라서 무차별적이다. 뭐 좀 느낌이 그러긴 한데 무차별 곡선은 이 곡선상에서 이 곡선상에 있는 모든 점들이 이 점들이 다 같은 효용을 주는 점들이야. 우리한테. 효용이 뭐죠? 만족감이지. 모두 같은 효용을 주는 그런 점들입니다. 근데 이 점들이 뭐냐? XJ라는 제품하고 상품하고 YJ라는 상품이 있어. 우리가 이거 딱 두 가지만 구매한다고 생각을 해봐. 자, YJ는 뭐 햄버거, XJ는 콜라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이게 햄버거다. 햄버거를 좀 비싼 거 먹으려고 한다. 그러면 콜라의 사이즈를 좀 줄여야겠지. 이런 식으로 하나를 많이 사면 다른 거는 적게 사고 또 하나를 그거를 적게 사면 다른 거는 많이 살 수 있고 이런 관계란 말이죠. 여기에 있는 점들은 모두 같은 효용이 쉬운 말로 만족감이에요. 만족. 같은 만족감을 주는 점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무차별 곡선의 정의예요. 우리에게 같은 만족을 주는 XJ와 YJ 상품의 조합들을 모은 선입니다. 무차별 곡선이요. 근데 봐봐. 원점을 중심으로 무차별 곡선은 원점에서 멀리 있을수록 우리에게 큰 만족감을 줄 거 아니야. 그지? 만약 여기가 상품이 여기가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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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조합이라면 더 멀리로 가서 여기가 이렇게 10개, 10개. 이런 조합이면 우리한테 더 큰 만족감을 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내가 그려놓은 이 무차별 곡선보다 더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더 큰 만족감을 주는 무차별 곡선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사고 싶은 대로 살 수가 있어? 안 되잖아. 돈이 없잖아. 그지? 이건 우리의 주관적인 만족도를 나타내는 거라서 뒤로 갈수록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좋은 거지만 현실 속에서는 우리가 이런 한계점이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 여기 써 있듯이 예산선입니다. 돈이죠, 돈. 우리 주머니에 들어있는 돈, 통장에 있는 돈. 그 한계, 요 예산선 위에서 소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안쪽에선 소비할 수 있지. 이런 점들에서는. 하지만 돈이 남는 거지, 이거는. 우리가 또 돈 남는 거는 못 보잖아, 그 꼴은. 그지? 다 써야 되잖아. 그래야 만족감이 높아지잖아. 우리는 뭐 저축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점들은 소비를 안 해.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싫어해. 돈이 남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점들은 이런 점들은 참 하고 싶은 소비죠. 그치? 이런 거 사고 싶지만 못 사. 왜? 예산선 바깥에 있으니까 돈이 내가 가진 예산을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합리적인 소비를 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돈을 탈탈 털어서 이 예산선 위에서 소비합니다. 근데 이 예산선도 우하향하잖아요. 그러니까 YJ를 많이 사면 XJ는 못 사. XJ를 많이 사면 YJ는 못 사. 이런 조합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우리의 예산을 나타내는 예산선, 그리고 주관적인 만족도를 나타내는 무차별 곡선. 이 두 선이 접하는 지점에서 우리는 합리적인 소비를 한다.
라는 게 경제학의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한계 대체율이라는 개념이 나왔잖아요. 근데 한계가 있잖아, 한계. 이게 전 시간에 이거 배웠단 말이야. 그지? 한계라는 말이 들어가는 어떤 단어를 바로 지난주에 배웠어요. 오늘은 끝나고 퀴즈 내지 않고 중간에 지금 퀴즈를 내볼게. 자, 퀴즈가 뭐냐? 자, 집중하세요. 퀴즈가 뭐냐면 지난 시간에 배운 그 경제 지문에서 뭐 경합성하고 배제성 들어간 그 내용 있었잖아요. 거기서 한계자가 들어간 단어, 우리가 배웠던 단어, 그 단어를 카톡으로 보내시고 그 뜻도 보내세요.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빨리 보내시고 기억이 안 나면 찾아보세요.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한계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그 단어와 한계 뭐뭐입니다. 그 단어를 보내시고 그거의 뜻도 뭐 똑같으면 더 좋겠지만 뜻이 정확히 똑같지 않더라도 얘가 이걸 알고 있구나 라고 하면 맞힌 걸로 할게요. 지금 보내세요. 지금 몇 번째냐면 오늘은 세 번째 보낸 학생. 야, 저번째 안 한 학생도 교재 보면 나와. 찾아봐. 찾아보세요. 세 번째 카톡 보낸 학생에게 쏩니다. 보겠습니다. 석준이는 전 시간에 안 왔다고 보냈고요. 자, 첫 번째로 보낸 게 보형인데 한계 비용 맞았습니다. 그리고 한 단위를 추가로 생산할 때 총 비용의 증가분 정답이죠? 축하합니다. 1등이에요. 원래 1등을 주면은 보영이가 받는 건데 아쉽습니다. 근데 인생이 그래. 아무튼 축하합니다. 보영이 맞았고요. 칭찬. 이거를 이렇게 얘가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야. 대단합니다. 이렇게 빨리 보냈다는 것. 그다음에 성훈이 한계 비용 맞았고요. 한 단위를 추가로 생산할 때 필요한 총 비용의 증가분, 가변 비용의 증가분 이렇게 부연 설명까지 했어. 정답이죠? 정답. 성훈이 칭찬. 잘했어요. 이렇게 빨리 보내는 애들은 이거 개념을 알고 있다는 거냐. 그러니까 뭐 기억 안 내서 앞에 봤어도 빨리 찾을 수가 있었던 거죠. 세 번째, 진혁이 한계 비용 맞았고요. 재화나 서비스 한 단위를 추가로 생산할 때 필요한 총 비용의 증가분 정답입니다. 정답! 다 맞았습니다. 다 맞았지만 세 번째로 맞힌 학생이 진혁이기 때문에 진혁이한테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설명할게요. 자, 한계라는 말이 지금 나온 것처럼 한 단위 더, 이 단위가 개인지 박스인지 모르지만 한 단위 더, 한 단위 추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계 대체율은 x제를 한 단위 늘리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y제 수량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y제를 포기하는 대신 x제가 늘잖아. 그죠? 대체된다는 거죠. 한계 대체율. y제가 x제로 대체되는 비율.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한계 대체율은. 여기 나와 있는 개념이죠.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이 만나는 접점에서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 병찬이 안녕. 야, 퀴즈 놓쳤다, 야. 자, 계속 봅니다. 자, 이거 가지고 그럼 소득효과, 대체효과를 어떻게 설명하냐? 우리 지문에서는 그냥 텍스트로 간략하게 설명을 했어요. 막 그 내용까지 나왔으면 뒤에 노동공급 얘기를 못했을 것 같아. 이게 근데 3학년 지문이기 때문에 그 설명을 길게 하지 않고 바로 여기 뭐 정상제, 열등제로 넘어가요. 근데 문제에는 또 이게 있어. 문제에는 이걸 물어봤어요. 그래프를 통해서 이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을 통해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물어봤단 말이야. 그래서 이 그래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난이도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그래프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점선으로 돼 있는 게 원래 그래프야. 원래 예산선과 원래 무차별 곡선이야. 이거 말하는 거예요. 요거.
내가 가진 돈들로 살 수 있는 XJ와 YJ의 조합은 이 선이었어. 나의 만족감은 이거였어. 그래서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요 A점에서 나는 소비를 했단 말이야. 이게 나한테 가장 큰 만족감을 주니까. 여기서 소비를 했었는데 XJ 가격이 인상했어. 아까 이거 콜라하고 사이다로 생각하면 됩니다. 콜라 가격이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랐단 말이야. 콜라 가격이 이렇게 오르니까 어떻게 돼? 아까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에 의해서 XJ 수량은 줄어들었죠? XJ의 수량은 줄어들겠지. 내가 살 수 있는. 원래 XJ만 산다고 하면 이만큼 샀잖아. 근데 이제 XJ만 사도 XJ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이만큼밖에 못 사. YJ는 YJ만 산다고 하면 이 지점에서 살 수 있어. 근데 XJ가 가격이 올라서 예산선이 변해도 이 Y절편은 변하지 않죠? 이 Y절편은 YJ, 그러니까 사이다만 산다고 생각할 때잖아. 그러니까 XJ랑 상관이 없는 거잖아. 결국 XJ 가격이 인상된다는 것은 XJ와 YJ 이 조합을 나타낸 예산선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는 얘기죠. 그지? Y절편을 중심으로 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새로운 예산선이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파란색으로, 파란색 실선으로 새로운 예산선이 그려지는 거야. 그러면 나는 더 이상 이 무차별 곡선을 유지할 수가 없잖아. 예산이 안 되는데. 그러면 이 무차별 곡선이 안쪽으로 더 이동을 해야 되겠죠? 예산선이 안쪽으로 이동을 하면, 예산선이래. 무차별 곡선이 안쪽으로, 원점 쪽으로 이동을 하면 어디서 접하게 돼요? C에서 접하게 되죠. 그러니까 나의 소비점이 A에서 C로 바뀌는 겁니다. 간단하게 XJ 가격이 올라서 XJ 소비를 줄였어. 그리고 여기 봐도 여기 YJ 소비량이 조금 늘었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편해. 그죠? 여기까지는 당연한 거고 여기서는 소득 효과, 대체 효과를 물어보는 거예요. A점에서 C점으로 바뀌었는데 나의 소비점이 소득 효과는 얼만큼이고 대체 효과는 얼만큼이냐는 거야. 그걸 물어봐요. 그럼 어떻게 따져야 돼? 소득 효과만을 추출하기 위해서 원래의 예산선과 평행하는 예산선을 이동한 무차별 곡선에 그어줍니다. 이동한 무차별 곡선에 접하도록 원래의 예산선을 안쪽으로 평행 이동해. 그러면 여기에는 XJ와 YJ의 관계는 안 들어있고 내 소득이 감소한 것만 표현한 거잖아. 이 점선으로 된 이 안쪽에 있는 이 예산선은 내가 가진 돈이 줄어든 거, 나의 능력이 줄어든 것만 표현한 거잖아. 조합에는 변화가 없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이 새로 만든 무차별 곡선 위에 이 안쪽으로 들어간 예산선이 접하는 점을 찍어. 그게 B야. 그럼 B하고 C를 비교해 볼게요.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면 같은 무차별 곡선상의 점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B점과 C점이 같은 효용, 같은 만족감을 나한테 준다는 거죠. 근데 나는 B를 소비하지 않고 C를 소비해. 같은 만족감을 주는데 왜? 이 조합보다 이 조합이 나은 거거든. 내가 가진 돈으로는. 그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같은 만족감을 주는데 나의 소비점이 이렇게 바뀐 건, 이렇게 되는 거는 B가 아닌 C를 소비하는 거는 내가 가진 쩐으로 이게 더 나한테 적합한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거죠. 그러면 B하고 C를 비교해 보면 B의 수량이 이렇게 줄어들고 XJ 수량은 줄어들고 YJ 수량은 증가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는 대체 효과입니다. 그래서 A에서 B로 소득 효과, B에서 C로 대체 효과. 이 두 가지 요인이 결국 A점에서 C점으로의 나의 선택의 변화를 나타내는 두 가지 요소라는 거야. 알겠죠? 이거를 결론만 생각하는 건 굉장히 쉬워. 왜? 원래 예산선이 이랬어. 그럼 평행하는 예산선을 안쪽으로 들어가. 이거 뭐야? 돈이 줄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소득이랑 관련된 거죠, 당연히. 그리고 같은 무차별 곡선에서 동일한 만족감을 주는 점들인데 왜 B를 선택 안 하고 C를 선택해? 내가 가진 돈에서 B보다 C가 더 나한테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X제를 줄이고 Y제를 늘리는 대체되는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소득 효과, 대체 효과. 요것만이라도 좀 외워주세요. 아시겠죠? 자, 여기 한번 볼게요. 교재에 이 부분 봐봐. 대부분의 재화는 소득이 늘면 소비량이 느는 정상제지만 소득이 늘면 소비가 줄어드는 열등제도 있다. 이게 개인마다 차이가 있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소고기하고 돼지고기 이렇게 볼게요. 우리가 보통 많이 사 먹는 고기가 소고기냐 돼지고기냐. 여러분들은 학생이라 이거 가치를 잘 모르나? 한우 1등급 한우랑 삼겹살 비교해봐. 삼겹살은 그냥 엄마한테 엄마 삼겹살 먹으러 가자. 아니면 집에서 삼겹살 구워줘. 그렇다고 엄마한테 혼나? 너 살쪄 이러면서 혼날 수는 있지만 그 비싼 걸 사달라고 그래 이러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삼겹살은 우리 이제 보통의 서민들도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고기란 말이야. 근데 한우를 마트에서 사다 구워 먹으면 좀 나은데 1등급 한우 파는 한우 전문점 이런 데 가봤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데 가면은 나는 잘 못 가봤어. 너무 비싸. 1인분에 막 한 진짜 5만 원 이상 줘야 돼, 기본. 1인분에. 삼겹살은 1인분에 뭐 만 얼마 이러잖아요. 자, 그럼 봐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학생이 아니라 성인이라고 생각해봐. 돈 버는 사람들이야. 근데 사회 초년생이 뭐 얼마 벌겠어. 돈 별로 못 버니까 고기 먹고 싶으면 삼겹살 이랬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여러분들의 연봉이 2배로 든 거야. 아, 지금 그러면은 삼겹살 소비를 늘리겠니? 아니면은 소고기 좀 먹겠니? 소고기 전혀 안 먹다가 내 소득이 2배로 늘면은 소고기 먹겠지. 그죠? 요렇게 보면은 소고기는 정상제고, 왜? 내 소득이 늘었을 때 소비가 늘잖아. 소비가 제로에서 조금 먹게 됐잖아. 그만큼 근데 삼겹살은 옛날에는 뭐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이렇게 갔다면 이제는 좀 잘 안 갈 거 아니야. 왜? 돈이 있으니까. 열등제가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해요. 자, 정상제와 열등제의 개념은 너무 간단하죠. 자, 다음 내용으로 갈게요. 여기서 끝내면 좋을 텐데 노동자가 각 임금 수준에 대응하여 노동 공급량을 결정하는 상황. 보세요. 노동 공급량을 결정하는 상황이다. 그러면 여기 공급량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거 공급 곡선. 요걸 먼저 떠올리겠지? 자, 노동 공급은 그럼 공급 곡선으로 봐야 되나? 그렇지 않아요. 여기 써 있듯이 통상적인 상품의 공급량 결정이 아니라 수요량 결정과 오히려 유사하다. 뭐가? 노동 공급량 결정하는 게 수요량 결정과 유사합니다. 왜 그러냐면 노동을 공급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몇 시간 일할 거냐는 거야. 여러분들이 몇 시간 일할 거예요? 이 노동 공급 곡선은 여기서 공급 곡선은 가격이 올라가면 판매량이 무조건 늘어. 근데 노동이 그래? 그렇지 않다. 왜냐? 내가 노동을 많이 할수록 내 여가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노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냥 좋은 게 아니야. 이거랑은 달라. 요거랑은 다르다. 그러면 어떻게 결정이 되냐? 봐봐. 내가 노동을 늘리면,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면 내 여가 시간이 줄어들어. 여가를 늘리면 노동 시간은 줄어들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랑 비슷하잖아요. 예산선. 그지? 예산선에 노동하고 여가를 결정하는 노동하고 여가를 결정하는 그 개념과 되게 유사하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노동 공급량도 공급이라는 말이 들어가지만 공급 효과로 소비하는 지점과 유사합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그래서 Y축을 시간당 임금이라고 할게. 시간당 임금. 시급이 10,000원이면 1시간 일하면 소득이 10,000원이고 2시간 일하면 20,000원이고 3시간 일하면 30,000원이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내 소득이 늘어날수록 내 여가는 어때? 줄어드는 거죠. 그치? 그래서 여기가 여가 시간, A를 여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은 24시간이잖아. 24시간에서 여가를 빼고 난 나머지 요 부분이 24 마이너스 여가가 노동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득과 여가를 두 가지 변수로 하는 그래프를 예산선 그리듯이 그렇게 그릴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는 돈도 많이 벌고 많이 놀고 싶지만 돈 많이 벌고 여가도 많이 누리고 싶지만 이게 불가능해. 마치 무차별 곡선하고 되게 비슷하지? 그래서 이 무차별 곡선과 우리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여가 시간과 우리한테 만족감을 주는 그 노동 시간, 그러니까 소득, 그거의 조합을 나타낸 것을 고르려면 이 예산선과 만나듯이 이런 지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야. 노동 공급 곡선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개념이 이렇고, 자, 그럼 노동 공급 곡선은 어떻게 그려지냐? 노동 공급량이 이렇게 결정된다는 거 알았어요? 그럼 노동 공급 곡선, 임금이 하면 임금, 월급, 우리의 소득이 변화하면 그거에 따라서 노동 공급 곡선이 어떻게 변할까를 그래프로 그려보는 거예요. 이것까지는 우리 지문에 안 나왔어. 지문에서는 그냥 이 그래프에 나타나 있는 핵심적인 내용을 그냥 뒷부분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 개념은 이렇게 텍스트로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그래프로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문제 자체도 어렵지 않게 나왔어. 저 앞에 있는 텍스트 이해하면 이 문제 풀 수 있어요. 어렵지 않지만 우리는 한 발짝 더 나아간 정도까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는 겁니다. 볼게요. 시간당 임금이 상승한다고 해봐. 자, 페이가 200만 원이었다가 여러분들 자, 대학교 졸업하고 어떤 회사에 취직을 했다. 한 달에 200만 원 받았어요. 근데 이직을 했더니 여긴 400만 원을 줘요. 또 이직을 했더니 아니다. 여긴 이직 아니고 승진했다고 하죠. 승진하니까 여기서 이제 600만 원 받게 됐어. 200, 400, 600 이렇게 생각을 해봐. 그러면 시간당 임금이 이렇게 상승을 하면 아까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에서 봤던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가 여기도 나타납니다. 대체 효과가 뭐냐? 시간당 임금 상승했을 때 대체가 뭐냐? 여가의 가격이 늘어난 거죠. 여가의 가격이 뭐냐? 내가 놀면, 한 시간을 여가를 즐기면, 그냥 돈을 안 쓰면서 놀았어. 그냥 집에 누워서 넷플릭스 봤어. 아니면 그냥 잤어. 이러면은 돈을 안 쓴 거야? 아니야, 쓴 거야. 그게 여가의 가격이야. 뭘 쓴 거야? 한 시간을 일했으면 받을 수 있었던 돈을 자느라고 못 받았잖아. 일을 못해서. 그거를 여가의 가격이라고 그래요. 결국 내 시간당 임금이 시간당 여가의 가격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시간당 임금이 상승을 하면 나는 예전 같으면은 시급 10,000원 받을 때는 에이씨 한 시간 일해도 10,000원 버는 거 그냥 자버리자 피곤하니까 이랬다가 한 시간에 2만 원을 주면은 잠을 잘 못 자. 왜? 야, 씨, 내가 한 시간 자면 2만 원을 날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막 일하고 싶지. 그래서 노동이 증가합니다. 여가는 줄어들고요. 여가는 줄어들고 노동이 증가하는 거야. 그게 대체 효과야. 뭐로 대체되는 거야? 여가를 중심으로 생각해야 돼. X축이 여가니까. 여가가 뭘로? 이 소득으로. 여가를 줄이고
노동을 늘리는 거죠. 노동이 곧 소득이지. 근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 한 시간에 10,000원씩 벌다가 한 시간씩 2만 원, 한 시간 일하면 2만 원을 벌게 되면은 어, 내가 뭐 8시간 일했었는데 8시간 일해서 8만 원 벌었었는데 이제 8시간 일하고 16만 원 번 거잖아. 전부 다 두 배나 버니까 좀 여유가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더 쉬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어. 그래, 그거를 소득 효과라고 그래요. 임금이 상승하면 내 소득이 늘어난 효과야. 실질 소득이 상승된 거. 내 일을 더 많이 하진 않지만 실질적으로 소득이 상승하니까 마음이 여유가 생기고 그래서 여가를 늘리고 노동을 줄이는 효과. 그래서 노동 곡선에서는 대체 효과가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의 방향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여가를 노동으로 대체하는 게 대체 효과, 여가를 더 늘리는 게 소득 효과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원래 내가 일하는 시간이 이만큼이고 내 소득이 이만큼일 때 여가가 16시간이었다. 그 전에는 8시간만 일했다. 여가가 16시간이니까 노동은 8시간이겠죠? 그래서 여기 시급이 10,000원이면 여기 80,000원 이렇게 되겠지? 자, 일단은 여기는 보지 말고 여기만 볼게요. 여가만. 자, 원래 내 최저점 노동과 여가의 선택 지점이 여기였어. 여기였는데 이제 월급이 400만 원이 됐어. 그러니까 시급이 2배로 는 거나 마찬가지야. 시급이 2배로 늘었어. 그랬을 때 조합 지점이 여기로 바뀌었다는 거야. 이거는 노동을 더 늘리고 노동을 더 늘리고 노동을 여기에서 여기로 늘렸지. 그리고 여가는 여기에서 여기로 줄인 거죠. 여가는 줄인 거야. 여가를 줄이고 노동을 늘린 거지. 그지? 여가는 줄이고 노동을 늘린 겁니다. 그러면 아까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랑 반대로 나타난다고 그랬잖아.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가 두 가지 다 영향을 미쳐서 이렇게 바뀐 거잖아. 그지? 요 지점에서 요 지점으로 바뀐 게 대체 효과, 소득 효과가 다 들어있는 거야. 대체 효과가 커, 소득 효과가 커. 노동이 늘었잖아.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큰 거죠. 오케이? 여기에서 여기로 변할 때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 둘 다 영향을 미쳤겠지만 여가를 늘리는 소득 효과보다는 여가를 줄이는 소득을 늘리는 그 대체 효과가 더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400만 원, 월급 400만 원 받다가 이제 월급이 600만 원으로 늘었어. 월급이 600만 원으로 늘면은 야, 이거 내가 좀 더 누리고 싶단 말이야. 왜냐하면은 그 전에는 여기 봐봐. 일하는 시간 봐봐. 여가 시간이 8시간이 됐다는 거는 일하는 시간이 16시간이 됐다는 거야. 이거 장난 초인적으로 일한 거거든. 어마어마하게 일한 거거든. 근데 거기서 월급이 더 올랐다고 해서 노동 시간을 더 늘린다? 이건 너무 말도 안 되죠. 하루에 한두 시간 자니? 그지? 그래서 이때는 마음이 풍족하기 때문에 여가를 더 늘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요. 그래서 소득 효과, 대체 효과 둘 다 나타나지만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큰 거야. 알겠죠? 소득 효과가 크기 때문에 여가가 늘어난 겁니다. 여가가 줄어들 때는 대체 효과가 큰 거고, 여가가 늘어날 때는 소득 효과가 큰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여기는 지금 여가와 소득을 중심으로 그래프를 그린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노동 공급 곡선이니까 X축을 노동으로 볼 필요가 있단 말이야. 그지? 근데 24 마이너스 여가 시간이 곧 노동 시간이 되니까 이 여가를 노동으로 표시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반대로 표시하면 돼. 그래서 X축을 여가가 아닌 노동으로 놓고 그리면 이 선을 따라 그림을 그리면 노동 공급 곡선이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모양이랑 반대로 그려지겠지? 왜? X축이 여가가 아니라 노동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알겠죠? 이 문제 풀고 마칠게요. 이 문제 답이 5번이에요. 74번. 상황이 뭐냐면 자, 여기는 피자야. 피자는
10만 원 가지고 일주일 동안 조각 피자랑 콜라를 먹었어. 근데 여기는 조각 피자 가격이 내려갔어요. 조각 피자 가격이 내려갔어. 내가 아까 여기서 설명을 했을 때는 X제 가격이 오른 걸로 설명했죠? 그래서 무차별 곡선하고 예산선이 이렇게 이동한 거였지? 근데 이 문제에서는 조각 피자 가격이 오른 게 아니라 내려갔어. 그러니까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이동하는 거야. 그지? 그랬을 때 2에서 이 다시로 이동한 점과 이 다시에서 이 다시로 이동한 이 점. 자, 여기하고 여기 이동할 때 요 1번하고 2번. 1번이 무슨 효과고 2번이 무슨 효과니? 1번이 무슨 효과고 2번이 무슨 효과야? 바로 나오죠? 같은 1번 같은 무차별 곡선 상에서 이루어진 거잖아, 이거는. 그지? 이 지점에서 이 다시 지점으로 소비점이 바뀐 거는 같은 무차별 곡선 상에서 이루어진 거잖아. 그러니까 대체 효과죠. 여기 대체 효과. 근데 여기 2번으로 이동한 거는 예산선이 이렇게 평행 이동했다. 원점에서 더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소득 효과겠지, 2번은. 그래서 5번에서 요거 바뀐 것이 소득 효과라고 한 게 틀린 거야. 요거를 대체 효과라고 설명한 게 틀린 거야. 요거를 바꿔야 맞는 게 되는 겁니다. 바꿔줘야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